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 오전 88세의 나이로 바티칸에서 선종해 전 세계 곳곳에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연방정부가 정한 맨해튼 교통혼잡세 폐지 시한을 무시하고 유지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뉴욕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불법적으로 브로커피를 부담하게 했다는 것이 적발될 시 최대 $2,000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저소득층 현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처럼 구직 활동 또는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 오전 88세의 나이로 바티칸에서 선종해 전 세계 곳곳에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이날 아침 공식 성명을 통해 오늘 오전 7시 35분 로마의 프란치스코 주교님께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고 발표했습니다. 케빈 페럴 추기경은 그의 삶은 오직 주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었다며 그는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에 따라 충실함, 용기, 그리고 보편적인 사랑으로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라고 가르치셨다고 덧붙이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최근 폐렴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복 후 다시 바티칸으로 돌아와 공식 활동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전날인 부활절에는 성베드로 광장에서 휠체어에 탄 채 신자들 앞에 깜짝 모습을 드러냈고 형제 자매들 즐거운 부활절입니다라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생전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종교의 자유와 타인에 대한 존중 없이 평화는 없다며 전 세계를 향한 평화의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또 가자지구의 참상을 언급하며 반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역사상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이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을 새 교황은 80세 이하 추기경들이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열게 될 콘클라베를 통해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교황 선종 또는 사임 후 20일 이내에 열리게 됩니다. 뉴욕주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연방정부가 정한 맨해튼 교통혼잡세 폐지 시한을 무시하고 유지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션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21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 서한을 보내고 뉴욕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뜻을 따르지 않을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피 장관은 5월 21일까지 맨해튼 교통혼잡세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맨해튼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자금을 전부 중단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21일 교통혼잡세를 폐지하라고 명령했고 이후 마감일을 4월 20일로 연기했지만 뉴욕주 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맨해튼 교통혼잡세에 대한 법적 공방이 뉴욕주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 17일 교통혼잡세 폐지를 주장하는 4건의 소송에서 나온 주장들을 기각했습니다. 교사노조와 트럭운송협회, 뉴욕시민연합 등은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이 적절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측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불법적으로 브로커피를 부담했다는 것이 적발될 시 최대 $2,000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오는 6월 11일부터 뉴욕시에서 브로커피 개혁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안을 위반할 시 벌금을 제한했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이 최근 제안한 벌금 목록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브로커피를 부담할 경우 첫 위반 시 $750, 두 번째 위반 시 $1,800, 세 번째 이후부터는 $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보호국은 집주인이 렌트 계약서에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750의 벌금을 제한했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벌금 제한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5월 14일 개최합니다. 한편 뉴욕시 의회는 지난해 연간 렌트의 10에서 15%에 달하는 브로커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피를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목록을 렌트 계약서에 공개해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벌금형이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저소득층 현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처럼 구직활동 또는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18일 정부 당국으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새롭게 현금 지원을 원하는 모든 저소득층은 오는 28일부터 구직활동 또는 재직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직활동 또는 재직 입증은 당초 현금 지원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2020년 3월부터 중단된 바 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뉴욕시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록증 등 구직활동 증명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재직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구직활동 및 재직 사실 입증 면제를 위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증명서 등 3가지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현금 지원 수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은 입증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현금 지원 수혜 자격은 일반적으로 수입이 없거나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89 이하입니다. 뉴욕시 내 현금 지원 수혜자는 약 60만 명으로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183, 3인 가구 $389 등 다양합니다. 보통 EBT 카드나 데빗 카드 등으로 입금되며 임대료는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뉴욕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위반 단속을 시행한 지 3주 만인 20일부터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한 벌금 부과를 잠정 중단 조치했습니다. 뉴욕시는 18일 시행 2주 동안 분리배출 규정과 관련해 시민들의 문의가 빗발침에 따라 벌금 부과를 중단하고 벌금 유예기간을 연장, 배출 규정을 설명하는 아웃리치 활동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지난 1일부터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 단속 첫 2주간 3,600여 장의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장실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통해 지난 한 주 동안 380만 파운드의 퇴비를 수거했다며 벌금 부과 중단이 분리 배출 의무화가 중단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습 위반이 적발된 30세대 이상 거주 건물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 적발 시 벌금 부과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분리 배출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정부는 올해 말까지 단속을 잠정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소득세 신고가 지난 15일 마감된 가운데 올해 평균 세금당 환급액이 $3,05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마감 4일 전인 11일 기준 1억 1,759만 명이 소득세 신고를 마쳤고 이 중 1억 1,629만 명에 대한 세금 신고 처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끄는 소득세 신고 한 건당 평균 환급액은 $3,055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48보다 약 $10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는 지난달 28일 기준 평균 환급액이 $3,170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약 $115가 줄어든 것으로 이는 마감에 임박해서 신고한 사람들의 환급액이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은행 통장으로 직접 환급을 받은 사람의 환급액은 $3,129로 전체 평균 $3,055보다 $74가 많았습니다.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된 1억 1,629만 명 중 7,486만 명이 환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증가한 것입니다. 또 소득세를 온라인으로 신고한 사람이 1억 1,390만 명에 달했고 소득세 신고자 중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6,290만 명, 스스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5,11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기업 등 법인소득세 역시 지난 15일 세금 보고가 마감됐고 6개월 연기 신청을 한 개인이나 기업은 9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신규 주택 50만 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그의 주지사 재임 때 저소득층 주택이 급감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드리엔느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은 쿠오모 주지사의 재임 마지막 해에 뉴욕시에서 렌트 안정화 아파트 6만 6천 채가 사라졌다. 이는 6만 6천 채의 렌트비가 폭등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쿠오모 전 지사의 경쟁자인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도 쿠오모 주지사 재임 시절 저소득층 주택을 없앤 것이 새로 만든 것보다 더 많다. 저소득층 주거 환경에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젠너밀이 뉴욕주 상원의원도 쿠오모 재임 시절 흑인 뉴요커의 생활비가 80% 급증했다. 쿠오모의 유산은 뉴욕시의 주거위기 그 자체다. 쿠오모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 제조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오모 전 지사 측은 쿠오모는 10년 이상 주지사로 재임했으며 극인 기록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쿠오모는 2021년 저소득층형 주택 10만 채 건설 자금을 마련했고 뉴욕주 전역에 20개 이상의 저소득층 주거단지를 조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쿠오모가 AI를 활용,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나의 공약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사임 압박을 가하면서 달러화 가치와 주식 선물 가격이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월 의장 사퇴 압박 소식이 전해지면서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지난해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평가로 인해 미국의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값은 또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주말이어서 거래는 많지 않았지만 엔화는 달러화에 대비 지난해 9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유로화는 3년 만에 최고치로 각각 상승하는 등 달러화는 3주 연속 하락한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은행 관계자는 솔직히 파월 의장을 해임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연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 추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경제 전문가도 연준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고 이런 검토가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심각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관세 정책에 비판적 발언을 한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파월의 임기는 빨리 끝나야 한다.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신속하게 물러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파월 조기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파월 의장의 해임 문제에 대해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매우 구체적으로 파월의 조기 퇴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장벽을 회피하는 방법은 미국으로 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비관세 장벽의 8가지 유형을 상세하게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의 4월 2일 해방의 날 선포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와 기업 경영인들이 관세 인하를 위해 나를 찾아왔다. 우리가 진지하다는 것을 세계가 알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는 쉽지 않겠지만 그들이 수십 년간 미국에 행한 부당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불을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쉬운 길을 원하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미국으로 오라, 그리고 미국의 생산시설을 건설하라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이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행한 비관세 부정행위, 이른바 비관세 장벽의 8가지 유형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 조작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것, 관세와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지급 등을 꼽았습니다. 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 기준과 기술 기준을 꼬집었고 유럽연합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외에도 위조, 해적판, 도용 등 지적재산권 침해를 지적하고 이로 인해 연간 1조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관세를 피하기 위한 수출국 바꿔치기도 비관세 장벽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장관 지명 때부터 자질 논란이 일었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극비정보인 미국의 후티 반군 공습 계획 등을 보안성이 없는 일반 채팅방에서 정부 관리가 아닌 자신의 가족들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취재원 4명을 인용,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 3월 15일 F-18 호넷 전투기의 예먼 후티 반군 공습 일정 등 민감한 정보를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의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채팅방은 헤그세스 장관 본인이 장관 취임 전 민간인일 때 개설해둔 것으로 이곳에서 자신의 부인 제니퍼, 남동생 필, 개인 변호사 팀 팔라토리 등에게 극비 정보를 모두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채팅방 제목은 디펜스 팀 허들이며 헤그세스는 장관 취임 뒤 자신의 동생은 장관의 선임 고문, 자신의 개인 변호사는 해군 법무관 등에 임명한 것으로 확인돼 이 또한 혈연에 따른 특혜 인사라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장관직 명때부터 자질이 부족한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졌으며 결국 자질이 부족한 인사에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정부 업무용 공용 전화기 즉 보안성이 있는 비화폰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전화기로 시그널 채팅방을 이용 고의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자랑하며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보좌관도 민간 메신저 시그널의 후티 반군 공습 관련 채팅방을 열었고 공습 계획을 공유했으며 이 중에는 시사 잡지 애틀랜틱의 편집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가보좌관 역시 역량은 물론 기본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 감찰관은 헤그세스 장관의 시그널 사용과 공습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이 조사와 관련 장관 측근과 다른 그룹들 간에 심각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JP 모건 체이스의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먼 등 미국 갑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에 따른 뉴욕 증시 폭락 전에 회사 주식을 대거 매각, 거액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와 아내 프리실라 첸이 설립한 자선단체가 올해 1분기 중 메타 주식 110만 주를 매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재단의 매각 시점은 메타 주가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올해 1, 2월이며 매각 지분의 가치는 7억 3,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종가가 2월 고점 대비 32%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이 재단은 32% 하락을 피해 엄청난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의 최고 경영자 사프라 카츠도 올해 1분기 중 회사 주식 380만 주를 매각, 7억 5천만 달러를 챙겼으며 매각 시점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때로 확인됐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도 1분기에 회사 주식 2억 3,400만 달러어치를 매각했으며 이 또한 주식 폭락 이전이어서 큰 이득을 본 셈입니다. 이외에도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대표도 1분기 중 3억 3,700만 달러 주식을 매도하는 등 1분기 중 회사 지분을 매각한 미 상장기업 내부자는 3,867명, 매각 지분 가치는 15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분기 내부자 4,702명이 281억 달러어치를 매도한 것과 비교하면 적지 않게 줄어든 것입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팀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딸을 얻었다고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 해군 사관학교 풋볼팀의 트로피를 수여하는 행사에서 오른손 손등에 멍자국이 포착되며 건강 이상설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올리버 블룸의 폭스바겐 그룹 최고 경영자는 지난 18일 미국 시장에 최적화된 미래 전략을 갖고 있다며 아우디의 미국 현지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와 파이낸셜 타임스가 공동 발표한 세계 경제 회복 추적 지수 일명 타이거 지수는 지난 2월 7.710을 기록한 뒤 2개월 연속 하락, 4월에는 5.950으로 추락해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브라질 IT 매체 맥매거진은 애플이 상호 관세 최저 수준인 10% 관세를 부과받으며 최적의 생산 기지로 꼽히는 브라질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 아이폰 16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특송기업 DHL 익스프레스가 21일부터 $800가 넘는 고가 물품의 미국 배송을 일시 중단합니다. 버지니아 지방법원은 구글이 광고기술 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며 구글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대 연구팀에 따르면 일주일에 8잔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13년 일찍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최저 기온은 5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7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4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2025년) 강원 속초시 뉴욕 특판 행사가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 뉴욕 한양마트에서 진행됩니다. 속초 황태구이, 말린 오징어, 오징어 순대, 초사리 미역, 재래김, 북어머리, 붉은 대게 딱지장, 오징어 젓갈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뉴욕 한양마트를 방문해서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강원도 속초의 먹거리를 만나보세요. 이상으로 4월 2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